오전 6시. 지겹도록 울려대는 알람 소리에도 눈을 뜨는 몸은 기계처럼 정확합니다. 올해로 55살. 이 회사에 입사한 지 25년이 되었으니 내 청춘의 절반 이상을 이곳에서 보낸 셈이죠. 어깨를 짓누르는 피로감이야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옆에서 뒤척이는 아내를 보니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아들 녀석 도시락을 싼 모양입니다. 고3 아들 뒷바라지에 아직 절반이나 남은 아파트 대출금에 내 어깨가 무거운 이유야 차고 넘치죠. 그래도 어쩝니까?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남들만큼은 한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넥타이를 조여 매는 것. 그것이 K가장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아침까지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그 이름으로 불린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김 부장님, 김 부장. 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려대죠. 젊은 시절엔 이 전화벨 소리가 나를 찾는 신호 같아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소리 같아서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호통도 치고 늦은 밤까지 야근하며 실적 그래프를 끌어올릴 때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회사가 곧 나였고 내 성과가 곧 내 가족의 행복이란 믿었습니다. 네, 저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자랑스러운 김 부장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인사팀장의 호출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오늘도 야근을 하고 있었을겠죠. 무거운 분위기의 회의실. 인사팀장이 애써 미소를 지으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희망퇴직 신청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희망퇴직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회사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바친 세월이 얼만데.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김 부장님, 회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부장님 같은 고찬 분들이 희망을 보여주셔야 후배들도 따르지 않겠습니까? 희망이라. 그 단어가 그렇게 잔인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그 희망한다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위로금이라고 하기엔 민망한 액수가 적혀 있었죠. 그날 저녁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25년의 세월이 담긴 제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빛바랜 가족 사진, 승진 선물로 받은 낡은 만년필, 손때 묻은 업무 수첩들. 박스 하나에 다 담기지도 않는 내 청춘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김 부장 명패를 떼어내는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으로 불려야 하는 걸까요?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지금 나는 누구일까요? 텅 빈 사무실엔 불 꺼진 모니터만이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아내는 여느 때처럼 저녁을 차리고 있었죠. 나 회사 그만두게 됐어. 아내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지?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희망퇴직이라는데 뭐 별 수 있나? 위로금도 좀 나오고 이참에 좀 쉬지 뭐. 저는 태연한 척 정말 쉬고 싶었던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얼마나 떨리고 있었는지 아내는 알았을 겁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퇴직 후 저는 도서관이라고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 집을 나서서 저녁 6시 집으로 돌아오는, 회사 다닐 때와 똑같은 패턴이었죠. 아내와 아들의 눈치가 보여서 차마 집에 종일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취업 준비한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막상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서관 구석자리에 앉아 두꺼운 경제서적을 펼쳐보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을 때우고 있었던 거죠. 창밖을 내다보면서 다들 바쁘게 사는데 나만 멈춰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쉼이었을까요? 밤이 되면 작은 방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취업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죠. 50대, 부장급, 경력 25년. 제 경력을 입력할수록 오히려 지원할 수 있는 곳은 사라져 갔습니다. 나이 무관이라고 적힌 곳에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검토 중이라는 메시지뿐이고 그 흔한 면접 보자는 연락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25년간 인정받던 내 경력이 회사 밖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김 부장이라는 명패 뒤에 숨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었는지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무표정한 얼굴로 고지서 한 뭉치를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아파트 대출 이자, 아들 학원비, 관리비,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안내문. 아, 연금. 거기까진 미처 생각도 못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대출금 일부를 갚고 생활비로 야금야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일 때는 월급날이면 자동으로 채워졌던 통장이 이젠 밑 빠진 독처럼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음 달 학원비 어떡하지? 아내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려왔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력서를 100통은 넣었을까요? 드디어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25년 전 입사 면접 때보다 더 떨리는 마음으로 양복을 차려입고 나갔죠. 하지만 저를 맞이한 건 제 아들 뻘도 안 돼 보이는 젊은 면접관이었습니다. 경력은 좋으신데 저희가 찾는 건 좀 더 트렌디한 인재라서요. 혹시 SNS나 영상 편집 가능하세요? SNS, 영상 편집. 그게 여기서 왜 나옵니까? 저는 평생 영업 관리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건 배워야죠. 제 대답에 면접관이 피식 웃더군요.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부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무직은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라도 써야겠다. 아내 몰래 새벽 인력 시장에도 나가봤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초보는 하루 종일 벽돌 몇 장 나르고 나니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펄펄 나는데 제 몸은 예전 같지가 않았죠. 결국 현장 소장에게서 아저씨는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몸도 약한 분이 무슨 일을 같이 하겠습니까? 라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땀으로 젖은 작업복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가 지는 해늘을 보는데 눈물이 월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평생 가족 먹여 살린다고 앞만 보고 달렸는데 왜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퇴직하고 6개월.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낼 무렵 몸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건 기본이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찾은 병원. 의사 선생님이 제 검진 결과표를 보며 혀를 차더군요. 김영수 씨, 이러다 큰일 납니다. 혈압, 혈당 전부 위험 수위예요. 스트레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당장 술, 담배 끊으시고 생활 패턴 싹 다 바꾸셔야 합니다. 건강, 그것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회사 다닐 때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했었는데 김 부장이라는 갑옷을 벗어 던져보니 제 몸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저는 작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주병을 따고 말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이젠 건강까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말에도 반납하고 밤낮 없이 일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들이 제 손에 들린 소주병을 낚아챘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이게 뭐예요? 아들의 눈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빠가 이러는 거 정말 지긋지긋해요. 아들의 외침에 아내까지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당신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벌써 6개월째야. 당신이 도서관이든 어디든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내 속에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알아? 아내가 울부짖었습니다. 나도 하고 싶은 거 있었어. 당신 회사 다닐 때 그 월급 꼬박꼬박 갖다 주니까 내 이름으로 작은 가게 하나 차리는 게 소원이었는데 당신 뒷바라지하고 애 키우느라 다 포기했어. 근데 당신은 아내 입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아내의 꿈에 대해선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절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 당신 회사에서 김 부장 소리 듣는 거 중요했겠지? 근데 그래서 당신은 어디 있는데? 회사 잘리고 나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돈도 못 벌어, 건강도 엉망이야. 애한테는 술주정이나 하고. 그게 당신이 25년 동안 이런 거야?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어디 있는데? 그 말이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 부장이라는 껍데기만 남고 김영수라는 알맹이는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회사를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정작 나 자신은 단 한 번도 돌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아들의 눈빛이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지근한 물속에서 서서히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만하면 됐다고 안주했던 겁니다. 회사가 나를 평생 지켜줄 거라는 막연한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두려워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겁이 나서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외면해 왔던 겁니다. 김 부장이라는 명함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아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저는 책상 서랍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노트를 한 권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죠.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냥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웠는가? 회사를 다니기 전 내 꿈은 무엇이었나? 기억도 나지 않는 까마득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10분, 딱 10분만이라도 오롯이 나에 대해 써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서관이 아닌 집 앞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의 경고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건강, 그것부터 되찾아야 했습니다. 25년간 입었던 답답한 양복 대신 편한 운동복을 입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 걷는 것도 벅찼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감각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회사 책상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내 몸이 보내는 순수한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에도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한 일, 공원 30분 걷기, 그리고 어제 답하지 못했던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기, 꼼꼼하게 계획 세우기, 그리고 맞다. 나 젊었을 때 목공 동아리였지. 내 손으로 작은 책상 하나 만들었을 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는데 까맣게 잊고 살았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이 되기 전에 김영수가. 그것들은 거창한 경력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내가 좋아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먼지 쌓인 베란다 창구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낡은 공구함을 찾아냈죠.
녹이 슬고 둔탁해졌지만 여전히 묵직한 손맛이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버리려던 낡은 나무 의자, 그걸 고쳐보기로 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다리를 맞추고 사포로 거친 표면을 다듬고 땀이 났지만 기분 좋은 땀이었습니다. 몇 시간이나 끙끙댔을까? 완벽하진 않지만 의자는 더 이상 삐걱거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거 아직 쓸만하겠는데? 아내가 묵묵히 의자를 바라보더니 아주 오랜만에 제게 작게 웃어주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직입니다. 통장 잔고는 여전히 아슬아슬하고 대출금도 그대로 남아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도서관 구석자리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걷고 매일 밤 10분씩 나에 대해 적어내려고 합니다. 오늘 노트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작은 목공방이라도 배울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55세에 다시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이. 하지만 이젠 압니다. 김 부장이라는 이름 뒤에 숨는 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제 인생 2막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어쩌면 나를 찾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모릅니다.